자, 안녕하세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자, 오늘은 리스크 풀링 스트래티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편을 시작합니다. 자, 리스크 풀링 스트래티지라는 것은요. 먼저 제목부터 한번 보면 여기 리스크란 말은 이제 위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풀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합친다, 그러니까 모은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혹시 잘못 해석하면 리스크를 합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한 뜻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합친다. 그래서 그 무언가를 합칠 대상, 풀링할 대상이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밑에 있는 설명 한번 볼까요? The objective of risk pooling strategy is to redesign, 무언가 새롭게 디자인을 한다고 하네요. The supply chain, the production process, or the product. 그러니까 supply chain이나 production process나 혹은 product 같은 것을 redesign 하겠답니다. To either reduce the uncertainty the firm faces. 기업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를 줄이기 위해서 혹은 to hedge uncertainty, 뭔가 이게 회피하고 뭐 불확실성을 좀 축소시키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hedge uncertainty so that the firm is in a better position to mitigate the consequenc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어떤 결과물들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보다 나은 포지션에 어떤 기업이 있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뭐 감소시키든지 뭐 해지한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교재에서는요, 4 versions of risk pooling. 자, 무언가를 풀링 시킬 거예요. 무엇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풀링 시키는데 크게 보면 첫 번째 location pooling, 두 번째 product pooling, 세 번째 lead time pooling, 네 번째 capacity pool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location pooling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크 풀링 스트래티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로케이션을 풀링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케이션 풀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그 메드트로닉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현재는 이 메드트로닉스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디스트리뷰션 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리토리가 있었죠. 그래서 뭐 테리토리 1에는 수잔 마그노토가 이 세일즈 우먼이 관장을 하고 있고요. 테리토리 2는 뭐 예를 들어 뭐 존이라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고, 테리토리 3는 뭐 로버츠라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다 칩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 각 테리토리에서 자기만의 재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잔 마그노토 같은 경우는 자기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뭐 일종의 어떤 재고를 좀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은 존대로 자기 트렁크에다가 이 제품의 사이즈가 작으니까요. 이렇게 뭐 재고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각자 재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each sales representative has her own inventory to serve demand in her own territory. 각자가 맡은 수잔이 맡은 지역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심장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구를 팔고 있었던 거죠. Lead time is one day from Mounds View, DC. 그러니까 만약에 수잔이 자기 재고가 다 떨어졌다. 자, 그러면 DC에다가 디스폰 센터에다가 물건을 이제 가져다 쓰겠죠. 그때 리드 타임이 이제 one day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존도 사실은 one day이고 로버트도 다 one day의 리드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은요, 3 territories, 3개의 테리토리가 지금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테리토리의 세일즈 퍼슨들이 각자의 재고를 갖고 있으니까 3 stockpiles of inventory, 각각의 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를 쌓아놨다는 의미에서 stockpiles라는 말을 썼는데요. 하여튼 세 군데 다르게 재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로케이션 풀링 스트래티를 사용하겠다. 이 이야기는 그림으로 따지면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아까는 테리토리 1, 2, 3가 각자의 재고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 세 군데를 합해서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재고를 쌓아놨어요. 이렇게. 네, 좀 많이 이제 모여 있겠죠. 이 재고를 쌓아놓고 각각의 이제 아까 우리 수잔, 존, 로버트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영업사원이 있었는데 각자가 여기서 이제 재고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 재고가 예를 들어서 누구 트렁크에 있는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존의 트렁크에 있다. 그러면 이제 수잔이 물건이 필요할 때 존을 만나서 존한테서 물건을 받아서 수잔이 맡고 있는 테리토리 1 지역에 그 수요를 다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말로 쓰면 이렇습니다. A single location stores inventory used by several sales representative. 여러 사람이 필요한 재고를 한 군데 모아놨고요. Sales representatives no longer hold their own inventory. 이제 각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고는 없습니다. They must pool inventory from the pooled location. 이렇게 pooled location,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곳에서 재고를 가져간다. 재고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몇 개 이제 뽑아서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뽑아가서 고객들에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Inventory is automatically replenished at the pooled location as depleted by demand. 만약에 이 다 모여 있는 재고가 바닥이 난다면 누군가가 이제 이 다시 DC에다가 주문을 하고 이제 물건을 가져오게 됩니다. Lead time to pooled location is still 1 day from Mounds View DC. 그러니까 여기 물건 다 떨어져 가지고 물건 달라 그러면 또 리드 타임은 이제 1 day. 뭐 거리는 다 비슷하니까요. 자, 1 day의 리드 타임이 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 pooled territory. 테리토리 3개가 pooled 되었어요. 이게 다 모여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 one stockpile of inventory. 자, 재고가 한 군데 모여 있는 상태다. 자,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현재 current operation이 좋으냐? 아니면 밑에 있는 지금 로케이션 풀링을 적용한 이런 상황이 더 좋으냐?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Suppose each territory's expected daily demand is 0.29. 지금 우리가 이게 그 앞서서 우리가 논의했던 그 메드트로닉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끌고 간다면 이제 수요 X라고 할까요? 수요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이 이제 0.29를 따르는 자, 이런 수요를 갖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테리토리가. The required in-stock probability 이제 99.9%. 그러니까 이게 in-stock probability가 되겠죠. in-stock probability가 그렇다. lead time은 1 day다. L은 1이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밑에 보여드릴 표가 인디비주얼 테리토리를 그냥 따로따로 운영했을 때와 풀드 테리토리 여러 가지를 합쳤을 때의 상황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표를 한번 봅시다. 여기 첫 번째 칼럼에 number of territories pooled 합쳐진 테리토리의 숫자가 얼마냐. 첫 번째 1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현행대로 하겠다는 거네. 풀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이 pooled 테리토리의 expected demand per day가 즉 지금 각각의 테리토리에서는 수요가 평균이 0.29인 상태로 지금 우리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풀드 테리토리, 이제 풀드 된 테리토리 숫자가 1일 때는 현행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풀드 테리토리즈 expected demand per day가 0.29. 그렇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제공했던 order up to 모델의 그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타겟 인스탁 프로바빌티 나와 있고 수요의 확률 분포 나와 있고 리드 타임 나와 있고 그러면은 이 캐피탈 S, order up to level S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해보시면요. 지금 이 동영상을 잠깐 스탑 시키고 엑셀 열어가지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옵티멀한 order up to level S가 4라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의 expected 인벤토리, 정확하게 말하면 expected on hand inventory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xpected on hand inventory를 해보시면 3.42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4 정도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order up to 레벨 사용하면 되죠. 자, 요까지만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까지.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테리토리를 풀링을 하잖아요. 풀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수잔이 담당하고 있던 곳의 수요가 X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로버트란 친구가 담당하고 있는 수요가 X2라고 하자. 이게 각각이 포화송 0.29, 얘도 포화송 0.29를 따랐죠. 근데 이걸 풀링을 하게 되면 X1하고 X2라는 수요가 한꺼번에 모이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라고 하면 Y는 무슨 부분을 따른다? 똑같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따르고요. 평균은 이제 늘어났겠죠. 각각의 평균을 합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0.58이라는 평균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테리토리를 합쳤을 때의 수요는요 0.58이 되고요. 이걸 또 똑같이 그 order up to 레벨에 넣어 보시면 수요는 평균이 0.58인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따른다. 그 다음에 target in stock probability가 99.9%다. lead time 1day다 하시면 S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6으로 답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expected on hand inventory는 4.8.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니까 재고도 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증가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S도 조금씩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도 이렇게 점점 증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게 조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매조를 하나 정하려고 그래요. days of demand. 그래 놓고 얘를 B라 부르고 얘를 A라 불렀을 때 B 나누기 A를 해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평균 0.29라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on-hand inventory가 3.4 남았으니까 이 3.4 나누기 0.29를 해서 즉 B 나누기 A를 해서 11.7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말이죠? 이 3.4라는 재고의 양이 일별 수요 평균이 0.29니까 11.7일 동안의 평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이다라는 그런 개념이겠네요. 11.7. 그 말의 뜻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이제 점점 풀링을 했더니 사실은 재고는 이렇게 조금씩 늘어났는데 요 매조로 바꿔서 보니까 이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요의 평균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수요의 평균이 늘어나면 재고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데 이 수요에 대비한 평균의 이 재고의 양, 수요 각각의 수요에 대비한 평균의 양을 이 재고의 양을 보면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적은 것 이 말의 의미는 풀링을 시켰더니 밑으로 풀링을 시켰더니 수요가 점점 평균값이 늘어났는데 물론 재고도 이렇게 늘어나겠죠. 재고가 늘어나는데 사실은 이 재고가 늘어나는 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days of demand를 따지면 이게 오히려 작아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풀링을 시켰더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요에 대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의 양은 줄어들더라.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은요, 파이프라인 인벤토리, on order 인벤토리도 한번 봤는데요. on order 인벤토리도 해보시면 그냥 숫자가 바로 여러분 엑셀 표 누르시면 다 이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days of demand로 이렇게 C 나누기 A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일정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것은, 자,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3.4하고 5.3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3.4에서 5.3으로 이게 늘어난 이유는 평균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서 그렇죠. 이게 지금 3배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테리토리에서 3테리토리를 이제 풀링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재고량이 3.4에서 3배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조금밖에 안 늘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3.4를 3배하면 10점인데 지금 실질적인 5.3이라는 이 숫자는 훨씬 작지 않느냐. 아, 풀링을 했더니 필요한 재고의 양이 수요에 비해서 볼 때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한번 탁 다시 증가한 적이 있어요. 여기 4.2, 3.7 계속 감소하다가 다시 3.9로 한번 증가했죠. 그러다가 다시 감소했는데, 이게 왜 증가했냐면, 이게 s라는 값을 due to the integer condition of s, 이거를 만약에 소수점으로 우리가 s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게 아마 요 3.7과 3.6 사이에 무슨 값이 있었을 텐데, 이걸 정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깐 늘어났을 뿐이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pooling 8 territories reduces expected inventory from 11.7 days of demand. 자, 이거 보세요. 1에서 8로 이렇게 8개의 테리토리를 합쳤더니 days of demand라고 우리가 불렀던 이 재고의 양이 11.7에서 3.6으로 이렇게 줄더라. 그러니까 재고 감소의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but 재미난 사실은 pooling has no impact on the pipeline inventory. 파이프라인 인벤토리를 보면 그대로예요. days of demand가 1, 즉 다 1이니까 로케이션을 풀링한다는 것이 expected on-hand inventory를 줄이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 인벤토리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방금은 우리가 이 로케이션 풀링을 했더니 필요한 재고의 양이 많이 줄어들더라. 뭐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그것이 그렇게 좋은 효과를 가져오느냐. 로케이션 풀링이 왜 이렇게 작동을 하느냐.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location pooling reduces the demand uncertainty as measured wi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자, coefficient of variation이 어떤 수요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location pooling이 그것을 reduce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저 여기 가로축을 number of territories pooled, 풀링을 이쪽으로 하면서 할수록 이제 점점 많이 하는 거죠. 그때 여기 지금 expected inventory라고 되어 있는데, in days of demand,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days of demand의 개념으로 한번 측정해보자 했더니 expected inventory가 이렇게 줄어들죠. 이 파란색 여기 그래프로 나타내는, 아까 살짝 오르는 거 있었죠. 예, 그 order up to level S를 constant로 하기 때문에 정수로 하기 때문에 이게 살짝 올랐던 거고, 하여튼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게 왜 떨어지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떨어지냐면 사실은 coefficient of variation이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거였어요. 자, 그럼 coefficient of variation이 왜 떨어지나?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원래 테리토리 1부터 테리토리 n까지 여러 가지의 테리토리가 있었다. 그럼 각각의 테리토리에서의 디맨드를 D1이라고 하죠. 그럼 테리토리 2의 디맨드를 T2. 그럼 닷 해가지고 n 번째 테리토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풀링을 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이 디맨드를 풀링을 한 디맨드는 아마 이걸 다 더한 게 될 겁니다.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디맨드 di 번째 테리토리의 디맨드의 평균과 분산이 있을 거니까 그놈의 평균을 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가지고 이걸 표준편차로,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죠. 그걸 시그마라고 한번 불러보죠. 자, 그러면 원래 이제 coefficient of variation of d sub i, i 번째 테리토리 디맨드의 coefficient of variation은 원래 시그마 오버 뮤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그 pooled demand를 한번 생각해 보죠. pooled demand를 하면 pooled demand의 기대값은 어떻게 돼요? 풀링을 한 이 디맨드의 기대값은 각각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기대값 of D1 플러스
더하기 기대값 오브 dn이 될 거고, 이게 뭐 다 확률 분포가 더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각각은 뮤니까 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게요. n개의 뮤를 합친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풀드 디맨드의 분산이라는 것은 각각의 디맨드의 분산을 일단 다 더해. 그 다음에 원래는 코베리언스도 계산해야 되는데 각각의 테리토리에서의 수요가 다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코베리언스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n개의 variance di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표준 편차가 필요하니까 이걸 루트를 씌운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 루트 씌울 거고 여기 루트 씌우겠지. 그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요거는 이제 pooled demand를 갖고 와가지고 coefficient of variation of pooled demand는 어떻게 돼요? pooled demand는 이거는 표준 편차가 얼마? 루트 n 곱하기 시그마. 자, 루트 베리언스 di가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평균은요 n times mu 이렇게 되겠지. 즉 이 얘기는 시그마 오버 뮤보다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겠네. 아, 로케이션 풀링을 했더니 수요의 코에피션트 베리에이션이 기존의 뮤분의 시그마보다 훨씬 더 작아졌죠. 루트 n분의 1이 붙었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로케이션 풀링을 하면 코에피션트 베리에이션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수요가 안정적이 된다는 얘기지. 덜 불확실하다. 자, 그래서 reduced demand uncertainty reduces the inventory needed to achieve a target service level. 어떤 특정한 타겟 서비스 레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요 재고의 양이 줄어들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but there are declining marginal returns가 있대. declining marginal returns to risk pooling.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코에피션트 베리에이션이 줄어드는데, 자, 풀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이게 점점점 평평해지고 있지. 그러니까 풀링을 하나 더 한다고 했을 때 코에피션트 베리에이션이 줄어드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아마 풀링을 하면 이게 좀 거의 뭐 평평해지지 않겠습니까? 즉, declining marginal returns. 즉, 풀링을 하나하나 더 이렇게 추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점점 줄어든다. 이 얘기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most of the benefit can be captured by pulling only a few territories. 너무 많은 테리토리를 모아다가 풀링을 하면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소수 몇 개의 테리토리들을 모아서 풀링을 할 때 이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로케이션 풀링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인벤토리 서비스 트레이드 오프 커브라고 했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림 보면 이해가 다 되는 거니까 그림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은 가로축의 인스탁 프로바빌리티, 우리의 타겟 인스탁 프로바빌리티를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특정한 예를 들어 0.99를 정했다고 쳐봅시다. 이걸 정했을 때 expected inventory in days of demand. 자, 이게 어떠냐면 여기 number 1이라고 했던 것은 풀링을 안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2개의 테리토리를 풀링한다는 얘기고, 4개 테리토리, 8개 테리토리 풀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필요한 재고의 양이 99%의 target in stock probability를 달성하기 위해서 풀링을 안 하면 한 이 정도 필요한데 풀링을 하면 할수록 점점 작게 필요하네. 아,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같은 재고, 요만큼의 재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같은 재고면, 여기다 줄 끌게요. 같은 재고면 어떨 때 인스탁 프로바빌티가 높아져요? 그래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즉 풀링을 하면 할수록 지금 이 파란색은 안 보이는데 하여튼 풀링을 하면 할수록 얘는 빨간색은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풀링을 2개 했을 때는 요 정도의 인스탁 프로바빌티를 우리가 달성하게 되고, 얘는 한 요 정도의 인스탁 프로바빌티를 달성하게 되고, 얘는 거의 1에 가까운 인스탁 프로바빌티를 달성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풀링을 하니까 효과가 좋더라.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좀 지우고요. 자, location pooling shift the inventory service trade-off curve down and to the right. 자,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진 그래프가 있는 거네. 지금 이렇게 요런 패턴을 가진 그래프가 풀링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네. 그러니까 인벤토리하고 인스탁 프로바빌티. 인스탁 프로바빌티가 일종의 서비스 수준이죠. 서비스 레벨을 나타내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벤토리에 대한 얘기다. 그럼 요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For a single product, a location pooling can be used to decrease inventory while holding service constant. 아까 이 얘기가 서비스 레벨을 하나 딱 정하고 나면 풀링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인벤토리가 이렇게 줄어들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Or increase service while holding inventory constant. 인벤토리 양을 고정시키면은 풀링을 많이 할수록 인스탁 프로바빌티가 증가하더라. 아까 제가 그림 그려서 보여드렸고요. 혹은 우리가 컨비네이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벤토리 조금 줄이고 인스탁 프로바빌티 서비스 레벨도 조금 증가시키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Or location pooling can be used to broaden the product line. broaden the product line을 더 broaden한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로케이션 풀링을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테리토리와 B라는 테리토리가 있는데 A라는 테리토리하고 B라는 테리토리가 있는데 여기는 제품을 A하고 B를 다루고 있고 여기는 B하고 C를 다루고 있다. 근데 이걸 왕창 모으면 A, B, C 세 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종류를 다양한 종류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끝에 다다랐는데요. 자, 로케이션 풀링의 프로스 앤 콘스. 프로스 앤 콘스란 얘기는 장점과 단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대안, 얼터너티브,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장점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reduces demand uncertainty. 그래, demand uncertainty 줄인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which allows a firm to reduce inventory. 인벤토리도 줄어들게 되고요. increase 서비스 레벨을 올리게 되고요. expand the product line. 제품의 종류를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혹은 이 컨비네이션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까지 했던 얘기예요. 그럼 단점은 없느냐? 단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점이 조금 있어요. Location pooling moves inventory away from customers. 인벤토리를 카스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수잔 마그노토가 자기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재고를 싣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고객들, 그 병원의 의사들이 제품을 한번 보자고 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그런데 이걸 한 군데 모아 놓으니까 다른 테리토리들과 함께 재고를 한 방에 모아 놓으니까 고객들로부터 그 제품 재고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for Medtronics, this create the inconvenience for the sales representative. 세일즈 영업사원은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겠네요. 재고가 자기 트렁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니까. May create cost to ship product to customer.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공통의 공간, 그 재고 스탁 파일에서 제품을 고객에게로 이렇게 이동시켜야 되니까 혹시나 거기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But may reduce inbound transportation because of consolidation. 그렇다고 또 꼭 그렇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게 원래는 DC가 있었고요. 여기 이제 테리토리 1, 테리토리 2, 테리토리 3가 있으면 원래는 재고를 DC에서 이렇게 배송하고 이렇게 배송하고 이렇게 배송하고 비슷한 거리를 3번을 배송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테리토리 1, 테리토리 2, 테리토리 3를 한 방에 모아 놓으니까 한 번 배송하면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어느 공통된 지점에서 이쪽으로 배송하고 이쪽으로 배송하고 이쪽으로 배송하고 하는 비용은 조금 더 들지언정 DC에서 배송하는 또 배송비는 줄어들게 되겠네. 그러니까 컨솔리데이션 한 방에 합치는 것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센터에서의 인바운드 트랜스포테이션, 여기서 일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줄어들 것이다. 그런 또 장점도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터너티브. 자, 그러면 이 로케이션 풀링을 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느냐. 자, 두 가지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버추얼 풀링. 버추얼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상으로 풀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Each Medtronic representative keeps her own inventory. 각자가 기존의 방식대로 각자가 인벤토리를 갖고 있어. But shares inventory with a nearby representative if needed. 하지만 우리가 쉐어를 하면 이게 로케이션 풀링의 효과랑 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걸 조금 더 현실적인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만나서 뭐 이렇게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삼겹살 가게가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 먹다가, 원래 이 삼겹살 가게는요, 소주를 만약에 갖다 놓고 팔 거 아니야? 소주병을. 그래서 여기서 소주병을 갖다 놓고 팔고 있는데, 삼겹살 가게가 그 옆에도 하나 더 있다. 혹은 삼겹살 가게가 아니어도 좋아. 그냥 일반 식당이어도 좋아. 여기도 소주가 있겠지. 자, 원래는 두 개의 다른 소주 저장 창고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 삼겹살 가게에서 먹다가 만약에 그 집에 소주가 바닥났다. 그러면 이 소주를 사기 위해서 커다란 소주 회사로부터 또 소주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옆집에 가서 소주를 빌려오는 거야. 이렇게 옆집에 가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 이 소주가 원래는 두 개의 다른 곳에 원래는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는데 한쪽에서 다 쓰면 옆집에 거 빌려오자. 마치 이것은 가상적으로 재고를 한 방에 모아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자, 그래서 virtual pulling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메드트로닉사의 수잔 마그노토가 자기가 원래 자기 트렁크에다가 그 제품을 갖고 다니다가 그 지역에 있는 의사들에게 팔았는데, 만약에 재고가 바닥났다. 그러면 디스트리뷰션 센터에서 하루 걸려서 다시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로버트나 존이라는 영업사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좀 잠깐 빌리자라고 해서도 사실은 로케이션 풀링의 효과를 우리가 최대한 다 맛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아이디어는 드롭shipping이라는 이 용어인데요. 이게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현장에서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이 드롭shipping은 한번 읽어볼까요? If a firm doesn't have enough demand at each location to justify holding inventory. 자, 각각의 그 테리토리에서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충분한 수요가 없어. 그래서 재고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면 the firm can location pool을 하겠다 with other firms via dropshipping firm. 자, 또 다른 회사가 하나 있네. dropshipping firm이라고 하는. dropshipping firm을 통해서 마치 재고의 로케이션을 풀링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림을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다 이제 밑에 공간에다 한 그림을 그려보면, 이 드롭시핑의 개념은 요즘 뭐 온라인 쇼핑 이런 게 유행하면서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자기 개인의 온라인 쇼핑몰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이 하나 있어. 자,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야. 여기 카스터머가 있어. 카스터머가 주문하면 물건 몰래 갖다 줘야 되는 거야. 그러려 그러면 여기에 요 가게에 재고가 이렇게 쌓여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재고를 갖고 있지 않겠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물건을 파는 이 온라인 쇼핑몰은요,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고 어떻게 하느냐? 주문을 받아.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연락해. 이 드롭시핑 펌에다가 드롭시핑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다 연락해가지고 여기서 물건 갖다 주라고 시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문 받고 그 다음에 돈도 받겠지. 그러면 이제 이쪽 연락해가지고 물건을 갖다 주고 나중에 이쪽에서 이제 이 주문을 하면서 돈도 주면
이쪽에다 돈을 건네주고 수수료 좀 떼고 다시 이쪽에서 물건을 갖다 주는 뭐 이런 구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재고는 여기에 이 드롭시핑 펌에 재고가 쌓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쇼핑몰은요, 각자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이 비슷한 제품을 또 다른 드롭시핑 펌, 저 온라인 쇼핑몰,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 고객들이 각각의 온라인 쇼핑몰에 주문하면 여기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물건 갖다 주는 거야. 자, 요런 개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온라인 쇼핑몰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재고를 한 방에 모아다가 드롭시핑몰에서 재고를 관리하고 있는 거지. 아, 이것도 일종의 로케이션 풀링의 개념이구나. 자,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이 로케이션 풀링의 장점을 봤는데, 자, 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해지한다, 리듀스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로케이션 풀링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풀링의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